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석 후보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성근 후보님 1분간 발언 주시죠. 이거 말씀드린 것도 없어서 질문이 들어올까 싶습니다. 네,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윤호석 후보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니까 정도의 재는 있지만 제가 조금 유리하고 윤호석 후보님이 불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하시던 말씀을 중간에 끊었는데요. 제가 반론 남은 시간을 윤호석 후보님께 드리겠습니다. 윤호석 후보님 말씀하신 걸 다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제가 남은 반론 시간과 예. 윤호석 후보님께 할애된 1분의 재반론 시간까지 포함해서 그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 한 30초 드린 거니까요. 제가 알겠습니다. 그 파주는 평화다라는 슬로건이 있죠. 제가 지난해 그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 2주기 때 그런 깃발을 가지고 우리 파주 시민들하고 노무현 대통령님 동화마을을 간 적이 있습니다. 참 파주의 이게 벌써 이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이게 잠깐 이게 지금 규정을 조금만 바꿉시다. 네, 시간에 쫓겨가지고 죄송합니다. 30초 남은 거를 드리고 1분 또 쓰실 수 있어요. 아프네. 그 남북 청리회담을 하면서 이제 이런 사람을 봤어요. 저의 파트너인데 그 협상을 하는 위원으로 온 사람이죠. 우리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의 차관급 정도 되는 분이 저희 파트너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님이 정상회담을 했죠. 14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이 이제 지켜지기를 바라면서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그 내용을 지키려면 그 이를테면 노무현 대통령님과 같은 비슷한 성격의 정권이 다시 들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은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지켜질 것이다. 그랬더니 조금 안심을 하면서도 좀 미심쩍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우리 정 의원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14 공동성명의 내용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파주에서 한강 하부를 개발하고 그리고 인진강, 사천강에 모래를 파서 그 모래가 어마어마해요. 그 14억 불 정도의 이제 재산 가치가 있는 그런 개발 계획이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뭐 솔직히 이명박 대통령 정권이 되면서 모든 게 불거품이 됐어요. 이 MB 정권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MB 정권에 윤호석 후보님 맞을게요. 네, 정해진 정성근 후보님이 양보하신 30초, 그다음에 본인이 재반론 하실 수 있는 1분을 사실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재반론에 대한 재반론은 다시 없는 규정상 없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시 그리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이렇게 아주 원칙적으로만 할 수 없는 부분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또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약간은 신축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정성근 후보님께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를 제가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네, 그거는 답변 안 하셔도 관계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윤호석 후보님이 답변하시고 제가 반론 기회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말씀을 드린 게 없지 않습니까? 이건 조금 그러면 양보하신 것도 있으시니까 제 시간에서 30초를 드리겠습니다. 쓰십시오. 제 시간 30초를. 정성근 남북관계 부분에 간단하게 언급은 한 30초입니다. 30초요? 예, 저는 자꾸 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 정책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그랜드 바겐 정책의 허구에 대해서 기자실에 많은 지적을 해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92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됐습니다. 그 이후에 안 해본 회담, 안 해본 협의가 없습니다.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윤호도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뢰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좀 답답하시죠? 그냥 딱 토론 좀 합시다. 자, 이제 답답하시더라도 좀 참아주시죠. 이번에 이제 정성근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압축적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대단한 경제 성장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가시를 누리는 데서 소외된 계층이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그런 계층을 배려하고 더 나아가서 전 국민적으로 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욕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물러난 서울시의 무상급식 투표 사건에서 보듯이 복지의 수혜 대상을 어떻게 규정 짓는가와 재원의 투입 규모라든가 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정성근 후보님은 복지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바람직한 복지 정책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1분 30초 동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현 논술주관님께서 지적하신 그대로 경제 성장 과정에서 우리가 획득한 그 과실을 얼마나 도덕적으로 잘 분배하느냐, 이것이 복지의 근간입니다. 민주당에서 전면적 무상급식으로 시작된 이른바 전면적 복지를 주장하시고 있고요. 저희 새누리당은 이른바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 합의,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지난번 서울시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중학교 무상급식에 5천억 원의 예산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때 정치적 공방 때문에 한나라당,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야말로 악소리도 못 내고 이제 그렇게 지나가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그 5천억의 예산이면 일자리 한 1,000만 원 지급하고 재정 지원 더 받으면 일자리 하나 창출됩니다. 그러면 거의 한 4만 개에서 5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어린 아이들 먹이는 데에 집중할 것이냐, 우리 아들들 미래를 향한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것이냐, 이건 그야말로 사회적 합의가 토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정치 공방 때문에 밀려서 그렇게 갔죠.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몇 번 그래서 이 복지 문제는 정말 얻은 가시를 도덕적으로 배분하는 문제니까 정말 정교한 논의가 필요하고요. 정교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윤석 후보님께서 1분간 반론해 주십시오. 이제 무상급식 문제가 전년 지난해 또 금년 지난해죠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동들의 이제 급식 문제죠. 근데 아동들의 급식비를 잘라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 논리가 좀 비약한 것 같아요. 아이들의 무상급식 재원의 일부를 아이들의 학습 능력 향상, 원어민 강사를 쓴다든지 이런 쪽으로 돌리는 것은 저는 좀 선택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일자리 쪽은 이거 어른들에 대한 거니까 조금 사고가 있었던 걸로 보고. 그렇습니다. 포항제철에 현대자동차에 가면은 그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구를 지어줬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고 철도를 놔줬습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국가가 인프라를 놔준 거죠. 아동들이 학습 능력을 키우고 그리고 부모의 소득 격차를 넘어서 공부를 할 수 있으려면 아이들에게도 인프라를 깔아줘야 되는데 그게 저는 무상급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윤호석 아니죠. 정성근 후보님 대발론 해주시고. 네, 윤호석 후보님이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잠깐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하는 일자리는 실제로 저기 앉아있는 제 아들이 지난해 11월에 제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일자리는 대학 졸업하고 새로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아이들이 찾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 더 깊게 얘기하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걸린 문제입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것과 자라나는 우리 아들들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도
거의 대등하게 중요한데 이쪽만 너무 강조해서 정치적으로 몰아붙인 것 아니냐라고 제가 약간 그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어른들의 일자리라고 해서 무슨 40, 50대 일자리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20, 30, 40대 분노 세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비정규직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종소리 때문에 힘드네. 네. 맞아요. 지금 이제 이 토론의 규칙 때문에 사실은 좀 후보자님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다 못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건 사전에 할때 규칙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회자의 직권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같이 얘기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서로 인식이 다르다. 그럼 어떤 인식이 다른가에 대해서 자 정성훈 의원님 2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상급식 부담복지 부분에 대해서 2분 동안 더 발언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거 갑자기 2분을 주시니까 또 그럼 제가 먼저 해도 될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니 뭐 이거는 그럼 제가 답변하고 예. 또 우리 이번 시간에 안 들어가죠? 네, 안 들어가요. 제가 그럼 주신 2분을 쓰고 그러면 윤호석 후보님도 똑같이 2분을 쓰실 것이고 예.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보너스 타임이네요. 반론 재반론 이런 게 있습니까? 예. 반론 재반론이 있습니까? 반론 재반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윤호석 후보님하고 그 이른바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치적 공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아이들 먹이는 문제 대단히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린 시절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 어린 시절에 그 혜택을 못 받아서 좀 아깝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사회도 또 미래이기 때문에 그런 복지에 집중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른바 이 말은 정말 안 해야 되는데요. 정치적인 그런 식으로 몰아붙여버리면 그 예산이 그리라고 이른바 우리 젊은 일자리 만들어내는데 좀 부족한 게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러분 복지의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북유럽 국가 있습니다. 복지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북유럽 국가에서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50%를 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금 50% 내라 그러면 지금 이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복지를 늘리는 데는 사회적 동의가 이미 돼 있고요. 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배분하지 않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재원입니다. 세금 문제 야당에서 말씀하실 때 복지를 말씀하실 때 이러이러해서 복지를 이렇게 선택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돈을 마련해서 그 복지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선택적 복지, 맞춤형 복지 이런 말을 만들어냅니다. 모두의 사회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습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겠죠. 거기에 맞는 복지 수준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끌어올려야죠. 그런데 세금을 말하지 않고 그것을 말하는 것은 좀 무리한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윤호석 후보님 예. 2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그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5천억 재원, 5천억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 후보님께서. 5천억이라는 돈은 큰 돈이죠. 큰 돈인데, 우리 경제본령이 이제 300조 원의 예산을 수립하는 그런 정도 규모가 됐습니다. 이 아이들 급식비 5천억을 딴 데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눈을 돌려서 보면은 한강에 가면은 인공섬이 몇 개가 떠 있어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이었죠. 사실 그건 1조 원에 해당하는 돈이 더 들어갔습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기능이 다 마비되고 그 르네상스가 아니라 물의 도시를 뭐라 그랬죠? 비엔나라 그랬나? 참 예산의 낭비를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눈으로 보면서 우라통이 터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 급식비 줄이는 것보다는 토건 사업으로 물바닥에다가 쏟아붓고 버리는 예산,
이런 거 국민이 감시해서 그런 돈을 줄여서 아이들 키우고 그리고 일자리 만드는데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간이 있어서 아까 설명하던 거 마저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정말 큽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어요. 진짜 끝없이 미뤄져서 세계를 계속 대표해야 됩니다. 그러는 데까지는 아까 포항제철 얘기를 하고 현대자동차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항만을 세워줬습니다. 경부고속도로를 깔아줬습니다. 철도를 깔아줬습니다. 누구 돈으로? 국민의 돈으로 깔아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세계의 경쟁력을 갖췄어요. 자, 우리가 이제 아동을 키워야 됩니다. 학교에 도서관 인프라를 깔아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무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 하나만 더 해주세요. 그 인프라를 하나 더 해주는 게 무상급식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다. 네. 각 당에 속한 입장으로 그냥 아주 고스란히 말씀해 주시네요. 네. 그래서 판단은 어차피 유권자의 몫이니까 그거는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조금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럼요. 그 사회자의 질문을 답변하는 그 순서를 마치고요. 이번에는 이제 후보자는 창업 토론의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